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하고 받는 돈은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저는 세금을 내서 알바비에서 세금이 차감되고 돈이 입금돼요. 그런데 또 제 친구는 저랑 다르게 딱 3.3%의 알바비를 받는데요. 도대체 왜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이 다 다른 건가요?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로 대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경험하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용인이 되죠. 어떤 일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게 돼요. 우리가 사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반적으로 상시 고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는 한 잠깐 일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부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알바는 나는 고용을 당한 자기 때문에 나에게 소득을 이렇게 주세요 라고 고용주에게 특별하게 언급하지 못하죠. 언급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고용한 자가 소득을 나에게 지급할 텐데 이 사람이 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어떤 형태로 신고해서 나에게 소득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기타 소득으로 받을래요 라고 하지 않죠. 저는 제가 받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받을래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 소득은 누구 때문에 바뀌는 거냐면 돈을 주는 자가 어떻게 소득을 주는 것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의 유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세무, 회계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특히나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기업, 상장 기업은 회계가 엄청 중요한데요. 그 외에는요, 대체적으로는 회계보단 세무가 훨씬 더 중요한 빈도를 따지게 돼요. 이유는 세금은 정말 직관적으로 돈이거든요. 회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발생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로 캐시가 움직이지 않아도 무언가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반해서 세무는 완벽한 캐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죠.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얘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이 돈을 줄 때 이 사장님이 여러분이 받는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안 되는 게 있고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자는 절대 이 소득이 이자 소득으로 신고 들어갈 수 없고요. 배당 절대 안 되죠.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하지 않는 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이 상태에서는 신고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세율이 이제 등장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3만 3천 원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96만 7천 원은 통장에 넣어주더라. 꽤 많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세금은 꽤 많이 떼지 않더라. 이 3만 3천 원의 세율은 3.3%죠. 그쵸? 조금만 더 예쁘게. 3.3%라는 세율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앱에서 3.3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던데. 그쵸? 근데 그 앱은 웬만하면 다운로드 받지 않는 걸 저는 권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대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1년 동안 당신의 소득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환급해 줍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뭐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3%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지급되고 과세가 될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3%는 소득세율이고요. 그 3%의 10%가 0.3%죠. 그래서 동시에 떼면 깔끔하게 3.3%. 그러면 이때 3.3%인 33,000원을 떼고 나머지 96만 7천 원을 받으면 첫 번째 좋은 점은 많이 받아요. 순간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3.3%라는 아주 낮은 세율이 원천징수가 돼서 세금을 조금 뗐잖아.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주 그냥 기쁘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소득의 특징은 그때그때 세금을 냈으니까 내 소득은 신고 들어갔겠지가 아니라 이 소득이 1년간 계속 쌓이다가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그 소득에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무조건.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는요. 합산이 돼서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라고 날라와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이때 그 어플리케이션 3.3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너 1년 동안 소득 있는 거 나한테 주민번호 같은 거 넣어주면 내가 대신 신고해 줄게. 세무대행해 줄게.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으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세금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다 환급 나와. 여러분이 직접 해도 환급이 나와.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받는 환급세액이 만약에 50만 원이면 자기네가 수수료로 20만 원 띄어가고 여러분 통장에 수수료 띄고 30만 원 환급해 줄게요 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세금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는 웬만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가냐면 관할 세무서 앞에 세무사 사무실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수수료 많아봤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보다 더 부르면 다른 데 가시면 돼요. 15만 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는 환급세액 대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면 그거는 양아치인 거고. 자,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3.3%라는 세율은, 그러니까 돈 줄 때 3.3% 뗀다, 이 말에 혹하시면 안 돼. 이 말은 즉 지금은 세금을 적게 떼는 것 같지만 나중에 5월 달이 되면 소득에 대해서 다시 신고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합니다. 누구는요 알바를 많이 뛰어요. 그럼 소득이 많아요.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나와요. 알바를 조금 뗐어요. 그럼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소득은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요.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특징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금은 다 달라지는 거죠. 알바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3.3%는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돈을 주는 사람은 엄청 심플하고 좋아. 두 번째, 돈을 받는 사람도 꽤 기분이 좋아. 왜냐면 세금을 덜 떼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바한 이 사람,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종합소득 신고해야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3%라는 말을 들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의 정의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알바는 계속 반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짧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다시 누가 또 질문할 수 있죠. 알바인데요, 저는 뭐 6개월 합니다. 그게 되면 뭔가 이제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가 3.3%로 뗀다. 이 말은 내 소득이 지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들어가고 있구나.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가 되는구나.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과세가 되는 방식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일용직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용직은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때 과세가 되는 소득의 명칭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알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용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과세가 되는 소득을 일용직이라고 말하면 뒤에 근로소득이라는 글씨를 뺀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용직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됩니까? 세금을 어떻게 뗍니까? 혹시 세금을 뗍니까? 아니면 아예 안 뗍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까? 언제나는 없어요.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세금이 과세가 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공부합니까? 이제 강의에서 이런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자격증 취득할 때 공부하냐면 전산세무 2급부터 이 공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해요. 그 전까지 다른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재경관리사, 아니면 회계관리 1급. 자, 요거 이제 일용직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일했어요. 근데 딱 이틀 일했어요. 끝이야. 그리고 내가 받는 돈이 얼마 안 돼. 10만 원뿐이 안 돼. 자, 그러면 굳이 근로라는 말도 붙이기가 아주 생뚱맞은 이틀. 어쩌다 한 번. 끝. 그러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2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여러분이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가장 적게 세금을 내고 과세가 종결되는 그러한 소득이 분리과세가 된다는 뜻인데 20만 원은 이런 식의 케이스고요. 어차피 1년에 한 번, 두 번 이곳에서 그리고 끝. 그렇다면 굳이 일용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단순하다. 그럴 때는 기타 소득이라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이 소득이 신고 들어가고 여러분은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일용직과 관련된 알바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는 3.3%. 그거 기억하시고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일용직 근로소득일 때. 그런데 동일한 이 행위가 어쩌다가 한 번이고 횟수가 길지 않아서 2번 정도 받거나 3번 정도 받은 걸로 정말 끝난다. 그러면은 돈을 주는 자가 똑똑하면, 돈을 주는 자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서 여러분이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바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자는 절대 안 된다. 배당도 안 된다. 연금 말도 안 된다. 퇴직 아니다. 양도 아니다. 3개 중에 하나로 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자,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세청 자료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세청 유튜브에서요. 알바 세금 상식이라는 제가 URL 밑에다가 게시판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바 세금 상식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서 한번 영상을 좀 보세요. 아주 짧아요. 1분 조금 더 2분 조금 안 돼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일용 근로자는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아요. 라고 써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미만이란 얘기는 1,000원 이상이란 얘기가 아니니까 999원까지는 원천 징수하지 않아요. 이 말은 세금을 아예 징수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냐 맞냐? 아래에 제가 댓글을 쭉 한번 이렇게 댓글 좀 길게 열어서 댓글을 좀 볼게요. 이 댓글에 보니까 일당이 18만 7천 원이나 되는 알바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고급 알바 있을 수 있죠. 알바나 프리랜서인데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맞는 말인가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무슨 공제 방식인가요? 자,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인데도 나는 돈 받고 그냥 단순하게 일하고 끝나는 소득자인데 소득을 신고하라는 말은 이 소득으로 신고하라는 이 소득이 도대체 무슨 소득이냐? 이게 종합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일용직은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원천 징수가.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왜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는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여러분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바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 특히 저의 채널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 중반? 20대 후반 그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니면 여기 고등학생 학생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봤어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말고
국세청으로 들어가세요.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전체 페이지 중에서요. 메인 페이지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세액 목별 정보로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원천세, 이게 원천징수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원천세로 들어가요. 개인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만 받았다가 나중에 그 소득이 얼마였는지 과세관청이 확인해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 왼쪽 하단 부분 원천세 카테고리 안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가 일용직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누르시고 근로소득의 범위, 간이세액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보이시죠? 일용근로소득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자료를 보세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나누는데 일용근로자는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일할 때 일용근로자예요. 그 예외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서 나와 있는 표 보이시죠? 자,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보시면 만약에 일당으로 20만원 받으면 일당입니다. 일당. 일주일치 모아서 20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하루 일당으로 20이야? 그러면 일용직은 하루에 매일매일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다는 게 일단 원칙이야. 원칙. 그래서 20만 원 받으면 무조건 하루 얼마를 받든 15만 원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15만 원을 빼요. 그리고 나면 얘 진짜 소득은 5만 원으로 보는 거야. 끝.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무조건 15만 원을 빼.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다.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내가 일당으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5만 원을 뺀다는 얘기는 세금 낼 거 없다. 그럼 10만 원 다 받아야죠. 10만 원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일당이다. 그럼 세금 1도 안 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15만 원 빼고 5만 원이라는 이 소득을 진짜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득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현재 6%라서 무조건 얘가 얼마가 됐든 6%를 때려. 그러면 3,000원이 나오죠. 5, 6에 30. 근데 3,000원이라는 산출된 세금을 다 내라고 안 해요. 이분은 일용직이야. 일용직은 소득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 3,000원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세액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데 그 3,000원의 산출세액의 55%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까줘요. 그러니까 355, 355 하니까 1,650원이 그냥 차감되는 거야. 그냥 공제해주는 거야. 그냥 근로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직은 무조건 55%, 이 금액의 55%를 공제해주면 1,350원이 나오죠. 그러면 1,350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20만 원을 5일 동안 받았다. 그러면 1,350원을 5일 동안 곱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이게 소득세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니까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진짜 토탈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일당 20만 원은 적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용직의 그냥 구조예요. 이게 구조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받는 소득이 일당이 18만 7천 원일 때가 전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만 7천 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래 좀 볼게요. 18만 7천 원 여기 보이세요? 보세요. 만약에 일당이 18만 7천 원이면요. 15만 원을 차감해요. 그럼 이 금액이 3만 7천 원이 되죠? 그럼 3만 7천 원에 5%를 합니다. 6%를 볼게요. 그러면 2,220원이 되죠. 2,220원에 55%를 차감해요. 그 금액이 1,221원이 돼요. 그러면 1,221원에 2,220원을 차감하면 딱 얼마가 떨어지냐면 999
999가 뭐냐? 1,000원 미만. 결정색 1,000원 미만 나온 거 보이시죠? 1,000원 미만이거든요.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야, 네가 세금을 쭉 계산해서 원천징수 세액까지 구했는데 999원은 1,000원도 안 되잖아. 1,000원도 안 되면 이거 굳이 계산하지 말고 18만 7천 원 다 줘. 세금 떼지 마. 원천징수하지 마. 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라고 부르냐면 너무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말자. 그게 소액 부징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그래서 그 국세청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알바 직원이 받는 일당이 18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돌리든 안 돌리든 정해져 있는 산식이기 때문에 늘 999가 나와요. 999는 1,000원 미만이죠. 1,000원 미만이니까 소액 부징수에 걸려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18만 7천 원을 다 준다는 영상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그래? 그러면 원천징수는 18만 7천 원이 총 지급액이면 언제나 999가 나오니까 그것은 원천징수 안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돈을요, 만약에 18만 7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돈을 알바라고 해서 하루만 일하나요? 한 달 동안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용한 나의 고용주가 이 18만 7천 원을 매일매일 주지 않고요. 열흘 동안 묶어서 지급한다면 999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루하루 999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이 돼서 대가를 받는데 나는 그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건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받는 일당은 18만 7천 원도 안 돼. 해봤자 뭐 5만 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뗀다. 그 얘기는요, 이 여기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계산하면 999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소액 부징수에 걸려서 일당을 매일 지급하면 매일 지급하고 여러분이 매일 수령하면 정말로 세금을 1도 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5일간의 일당은 1,000원이 넘죠. 그러면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이 영상을 볼 때 오해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똑같은 18만 7천이라고 해서 항상 999가 나오고 항상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고 오해하겠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딱 하루만 일했다. 그리고 이거를 일당으로 매일 준다. 매일 지급한다. 그러면 정말 소액 부징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치만 묶어서 줘도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일용직 근로소득이 됐을 때 특징은 뭐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절대 하지 않아요. 세금을 냈든 세금을 내지 않았든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돈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알바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혹시 이제 이런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서치할 때 가장 편하게 보는 게 저도 지금 유튜버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 중에 1년 전 거, 막 2년 전 거 이런 것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은 매년 거의 바뀌기 때문에 최신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최신 내용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죠. 그럴 때 가장 정확한 건 무조건 국세청. 유튜브를 먼저 찾지 말고 국세청에 들어와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다.
그게 아마도 제일 정확할 거고, 특히나 일용 근로소득은 현재 이 상태로 뭐 세법이 개정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서 자, 어떤 결론을 내려볼까요? 고용하는 자로부터 여러분이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는 알바를 하고 있고, 알바를 할 때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고 어떤 소득으로 제가 소득을 지급받고 있나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애기가 아니니까. 첫 번째, 이자는 아닐 거고요. 배당도 아닐 거예요. 만약에 고용주가 3.3% 떼고 줘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 알바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주고 있다는 뜻이네. 이거 나중에 나한테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근로자여서 아빠가 연말정산할 때 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알바를 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인데 당연히 일용직이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두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방금 전에 봤듯이 여러분이 일당을 18만 7천 원 이상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다 소액 부징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을 낸다 또는 세금을 안 낸다. 둘로 나뉜다. 그럼 왜 그러냐? 한 달 단위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지급받게 되면 세금을 1도 안 낼 거예요. 얼마일 때?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일 때. 둘 중에 하나죠. 또는이잖아, 또는. 무조건 안 냅니다. 이것은 틀린 말. 대체적으로 제가 가르칠 때 많이 만나봤던 알바했던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질문받았던 게 저 세금 내는데요? 이거 많이 질문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바를 고용한 자가 매일매일 주나요? 알바비 정산을? 안 그렇잖아요. 월 단위로 주잖아요. 주 단위로 주거나. 그럼 월 단위로 묶으면 999원을 무조건 초과하겠죠. 그럼 무조건 코딱지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낸다, 그 얘기는 내가 일용직과 관련된 소득을 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또는 5일 단위로 받기 때문에, 하여튼간 하루하루 일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못하죠.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얼굴에다가 딱 철판을 깔고 고용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일용직 근로소득인데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소액 부징수에 해당돼서 세금 안 낼 수 있는데 한 달 단위로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계셔서 저 지금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이거 좀 바꿔가지고 좀 소득 좀 신고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나를 고용한 사장님께서 나를 예뻐할까요? 좀 꼴보기 싫어할까요? 후자겠죠. 아우, 저 꼴보기 싫어, 저거 어디 와서 잘난 척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어는 보세요. 물어본다. 사장님, 저 세금 어떻게 내는지 원천징수 영수증 좀 한 장 주세요. 아빠가 가져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소액 부징수임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이구나. 아, 좀 짜증난다. 짜증나는데, 짜증난다고 해서 얘보단 낫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보다는 낫다. 이유는 똑같은 돈이라도 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는데 사업소득은 반드시 한다. 100만 원 초과되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나요. 3.3%를 떼면 조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실생활에서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명희 쌤과 함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마도 평생 겪게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원 용사 1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TAT 2급, TAT 1급. 공부는 합격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무는 실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꾸준히 공부해서 멋진 세무회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